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대하여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연계하여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채널A 전 기자 이동재와의 검언유착 사건으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휴대폰이 아마 아이폰인 모양인데 애플 기종이죠. 비밀번호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그 핵심 증거를 압수해 놓고도 현재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핸드폰이 중요하냐면 검언유착, 즉 이 두 사람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유착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한, 서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지금 비밀번호 락이 걸려서 현재까지 지금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한동훈 폰에는 이동재와의 어떤 그런 한마디로 정말 진짜 이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의심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한 그런 횟수가 그 단기간에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거의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의 연인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 대화의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도 그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본인의 폰을 수사기관에게 노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압수당하여서도 그거를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진술거부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저도 헌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어떤 그 강제 수사를 할 때는 그 원인이 뭐냐면 임의 조사,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거를 자기가 먼저 임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이것을 협조했다면 강제 수사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또는 임의 수사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왜냐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기 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진웅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직접 그 압수수색,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가서 당신 폰을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USB 유심 칩인가요? 그거가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폰 자체는 이제 아마도 압수를 한 모양인데, 사실 깡통폰이라고 거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증거인멸이 일어난 거죠. 근데 수사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보,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소통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를 기획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기능적 행위집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뭘 지시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수사를 우리 한번 털어보자.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 여당의 핵심 인사인 유시민에 대한 이런 수사를 한번 기획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대화가 아주 작전이죠. 이게 오갔다면
이분은 강요미수 사건에 어떤 공범관계를 입증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서 증거인데, 이게 지금 핸드폰이 지금 결국은 휴대폰을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이 폰의 비밀번호를 계속 수사기관이 막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뭐 1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협조하지 않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밖에 없는데, 지금 기종에 따라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 잘 안 되는 기종이 있다고 하니, 특히 애플폰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정말 뭐 웬만해서는 잘 풀리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를 숨기고 싶고, 자기가 그러면 그거를 어떤 수사기관에 그거를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아이폰을 쓰게 되면, 애플폰을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기종의 뭐 비밀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야 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애플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면 아이폰 가진 사람은 그럼 결국은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고 계속 버티면, 한동훈 검사장처럼,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엊그저께 저기 나온 뉴스도 지금 아이폰 12가 지금 뭐 매진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아이폰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혹시 한동훈 검사장 때문입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그걸 보고서, 나도 아이폰 하면은, 나도 애플 하면은 이거 못 푸네, 수사기관이 손을 쓸 수가 없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폰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법령을 지금 제정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인데, 그 속수무책이네. 야, 잘 됐네. 나도 아이폰으로 바꿔서 앞으로 그럼 모든 정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절대로 수사기관에 어떤 그런 내용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물론 헌법적인 개인의 기본권,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절대적 가치라고 봅니다. 정말 침해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죠. 또 수사기관이 어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받기 위해서 수사상 이걸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술 수준에서는 그런 폰들은 다 까발려지고, 아이폰은 그건 침투가 불가능하고, 이건 그럼 부익부 빈익, 그럼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고급 사양의 어떤 보안이 철저한 폰을 사용해서 철저히 철옹성같이 지키고, 돈이 없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은 도저히 이거를 한마디로 살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능력이 안 돼서 일반 폰을 써가지고 그러면 수사 기관한테 다 털리고, 그러면 이거 결국은 그러면 뭐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가 그러면 수사 받는 게 사실은 차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런 어떤 구시대적인 상황이 생긴다라는 게 참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정진웅 부장이 가서 영장을 제시를 하고, 검사장님 그거 좀 우리가 확보하러 왔을 테니까 이거를 좀 넘겨주십시오라고 분명히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했나요? 이걸 순순히 내줬습니까? 압수 대상물을 주지 않으려고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생겨서 정진웅 당시 부장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압수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죠. 여러분, 일반 국민이요, 예를 들면 저나 뭐 여러분들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에 와서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여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있는데 그거 압수 대상물이니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 뭐 저희는 싫습니다. 아니면 뭐 저항하는 어떤 이런 식의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검사의 그런 그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받고도 만약에 그걸 넘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아마 체포될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압수 대상물을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넘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나 여러분은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인데, 예?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게 막 안 넘겨주고 뭐 내가 뭐 변호인이 올 때까지 안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뭐 그걸 이렇게 조작하다가 그런 일이 이 사단이 발생했는데, 그러고도 거꾸로 지금 정진웅 차장검사를 당시 부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여러분 독직폭행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거의 지금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유물 같은 그런 어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경찰이나 이제 검찰 수사관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폭행을 하고, 우리 가끔 영화에 보면 왜 이렇게 뭐 지금도 뭐 CCTV를 가리고, 그죠? 왜 범죄도시 같은 데 보면 마동석이 그 범죄자를 갖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잘 진술 안 하니까 이걸 가리고 막 그냥 헬멧 씌우고 꽝 때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이런 용의자를 포함해서 자신들이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폭행을 가하는 거, 이게 이제 독직폭행이고, 이걸 왜 엄히 처벌을 해놨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검찰청 내에서도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얼마 전에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때려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 박범계 의원이 그걸 막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독직폭행인데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엄히 처벌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정당하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검사장님 이거를 좀 저희들한테 넘겨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영장 발부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진웅 부장검사가 분명히 말을 하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독직폭행이다라고 기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이제 밝혀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진상 파악이 돼야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저는 있었다. 서울 고검에서 지금 이번 기소를 강행했던 명노식 서울 고검 감찰부장인가요? 명점식. 예, 명점식.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서울 고등법원 감찰부장이 직접 감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기소에도 굉장히 강하게 관여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의심을 상당히 합니다. 합리적 의심.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반드시 이 부분은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 고검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기소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맞다, 이거는 독직폭행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독직폭행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어떤 몸싸움 같은 게 벌어지면 다 독직폭행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어떤 조금의 몸싸움이나 마찰이 있었을 텐데, 그럼 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그거 다 독직폭행이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소되거나 심지어 수사도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그러면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걸 고지를 하고 그거를 피의자 쪽에다가 그걸 어떤 달라고 했을 때 그쪽이 뭐 저항하고 뭐 안 주려고 하고 만약에 이걸 막 꼭 붙들고 버팅기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넘겨달라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서로 몸싸움 약간의 그런 마찰이 있으면 그거 독직폭행입니까? 공무집행방해라고 오히려 봐집니다. 왜냐하면 미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막바로 하면 독직폭행일 수 있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자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달라. 이 부분이 범죄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왔으니까 달라고 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에 응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야죠. 그거를 당연히 수사기관한테 내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이고 사회적 통념이지.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나는 이거 별로 넘겨주고 싶지 않네. 뭐 내가 잠깐만 뭐 내가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어떤 마찰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다 독직폭행입니까? 예? 법집행기관 즉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해당 압수 대상물을 확보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그건 정당한 공무집행이죠. 근데 그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 상대방 피의자가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그게 뭐 그걸 넘겨주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이 나아가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확보가 실패하고 그걸 저항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단하지 못한다면 이 과연 형사사법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법원도 인정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사기관한테 영장을 내줬으면 그거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그게 맞지.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처럼 그러면 전부 다 나 내주기 싫다라는 식으로 버티고 결국은 다 아이폰으로 교체하고 그거를 비밀번호도 협조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하지도 않고 다 계속 그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버팅긴다 그러면 자 진짜 정말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부터도 지금 폰을 저도 바꾸고 싶어요. 진짜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비밀번호 방 안 되고 계속 못 풀고 이거 디지털 포렌식 실패하고 정말 저는 정말 진짜 정말 나도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꼭 반드시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거를 그거를 숨기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냥 왠지 아이폰이 정말 좋아 보여요. 와 진짜 너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통 방어 이런 폰 나도 가지고 싶다. 너무 진짜 보안이 뛰어나니까요. 근데 이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식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왜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왜 나도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나도 왜 나도 똑같이 나도 왜 못해?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도 폰을 아예 그냥 아이폰으로 바꿔버리겠다. 그게 증거인멸은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하는 거는 그거는 죄가 되질 않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위증교사죠. 또는 내가 다른 범죄자를 내가 도피시키고 피신시키고 하는데 협조를 하는 건 범인 도피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진술 거부권이고 또 묵비권 이런 건 다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를 하자는 건 저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의견에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최소한 이번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 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정말 전형적인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는 수사기관과
그것에 저항하는 피의자 간의 어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우리 판례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독직 폭행은 정말 기소돼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 무리한 기소라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당하게 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독직 폭행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수사기관이 앞으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다. 정말 그런 정진웅 차장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기소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앞으로 수많은 법집행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죽이 싫어가지고 막 버티는 피해자들한테 그걸 강제로 그거를 한마디로 가져오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다 독직 폭행으로 다 고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또 법률 전문가인 검사장이 보여준 한동훈 검사장이 보여준 이 모습은 저는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이었다. 왜냐하면 정말 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검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본인이 먼저 그 법 뻔히 알잖아요. 자신도 조국 장관 전 장관 그 일가에 대한 수사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아낸 겁니까? 예? 자판기라는 말이 정말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가 뭡니까? 돈만 넣으면 나오잖아요. 예? 압수수색 영장은요 기각률이 1%대. 그러니까 90% 이상 정말 웬만하면 다 나가는 게 그게 압수수색 영. 특히 뭐 사람의 신체나 또는 자택이 아니라 사무실 같은 이런 데는 이런 그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다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정말 아주 예외적인 극히 이례적으로 기각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원도 수사의 어떤 그런 진행 또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법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이 수사의 주체로서 조국 장관 등의 수사에서 그거를 막 엄청나게 발부받아가지고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냥 그런 수사를 할 때는 그런 강제 수사를 그냥 뭐 사상 역대급으로 벌일 때는 그때는 인권 침해가 아니고, 예?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만 본인은 딱 한 번 했죠. 딱 한 번. 근데 그 한 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저항을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장처럼 만약에 저항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 날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러한 그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이 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지금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된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조속히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수사를 진행을 해서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하면 거꾸로 독직폭행인 정진웅 차장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근데 거꾸로 이게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반대로 정진웅 차장 쪽에서 독직폭행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취지는 일반 국민의 시각, 즉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죠.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하면 정말 100번이 될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 그런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그런 언동을 했으면은 저는 그건 100% 정말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정말 처단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법 앞에 평등이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법무장관이든 일반 국민이든 어느 계층이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똑같은 공평하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법 앞에 평등 아닌가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 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현직 검사장 또 현직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쩔쩔매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총알이 피해갑니까?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 검사단입니까? 저는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도 이번 한동훈 검사장이 영장 압수수색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걸렸던 그런 행위는 저는 그것은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유야무야 제 식구 감사기 깔아뭉개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사건도 저희가 반드시 이제 곧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에다가 다시 이의제기하는 겸해서 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공무집행방해로 그렇게 벌을 받는데 수사받고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거기에 조사도 받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받고 또 면죄부를 받아야 됩니까?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담당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도 철저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3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발을 해서 그 이후에 이거를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죠. 자기들 검사들끼리의 어떤 그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예? 정말 이 일반 국민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봐주기 이런 식으로 처벌도 안 하고 아예 수사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특권층의 그런 특별 대우고요.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물론이고 사법정의가 아예 깡그리 파괴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를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통일 다음으로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이 개혁이 여기서 중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역사가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 내에서 정말 저는 반드시 검찰개혁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정말 보수 언론과 지금 야당과 합세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런 군휴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끊임없이 끝도 없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낙마시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준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법정의 TV를 시청하는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작년에 서초동에서 연인원 몇 천만 명이 저희가 그 추운 초겨울까지 촛불을 들었는데 우리의 촛불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예? 도대체 지금 이것이 정말 완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매우 정말 우려스럽다. 의석은 절대적인 의석을 갖고 있지만 다수의
지금 뭐 저항이 상당히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의 야당 쪽에 어떤 그런 뭐 서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그만두고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습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더 이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국민과 국가에 대한 어떤 책무와 어떤 봉사를 다하는데 100% 충실하고 정치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고 정치적인 어떤 판단과 그런 프레임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종식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검찰개혁의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더 우리가 우리 촛불시민 민주진보 진영에서 힘을 내야 된다. 또 방심하면 안 된다. 의석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 또 나아가서 경찰개혁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혁 작업들이 반드시 완수돼야 되고 또 공수처는 물론 이런 이미 시작된 것들이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반드시 국민들의 염원대로 완수돼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검사장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정진웅 차장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핵심적인 우리 검찰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현안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특히 구독하기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유튜브에서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사법정의 TV 채널이 빨리 1000명이 달성이 돼야 여러분 그 광고료 수익 채널이 돼서 광고료의 일부를 받고 정말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저희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법정의 TV 꼭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꼭 전파 많이 하셔서 구독자가 무럭무럭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100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국한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 100명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안 도와주더라도 구글 AI가 안 도와주더라도 여러분이 저희 사법정의 TV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